그 우물이 어디에서 쓰이던 우물이야? 그 동네 빨래터야. 동네 빨래터? 음. 그런데 정확한 그 용도. 저기 응. 비가 오면 받아 놓았다가 응. 그 논에 물을 대는 그 청소담용 그 우물이었지. 그 동네 마을 그 빨래터야. 빨래터?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죽은 게 두 실제로 명이나 죽었지. 2명이나? 그럼. 그럼 그 여자는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간 거고. 그 여자가 미쳐가지고 이사 갔지. 그럼 미친 걸 아빠가 본 거지. 아팠지. 그 애 둘이나 잃었는데 그 잃은 애들 그 영혼이 거기 돌아다닌다고 다 동네에 소문나고 그랬었거든.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린 거야? 아, 그럼 그 비 오는 날 애 울음소리도 나고. 진짜? 그럼. 그렇게 그 우물에 아이가 2명이나 빠져 죽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마을에선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회의 끝에 무당 한 분을 모셔오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그 우물에서 넋건지기 굿을 했다고 합니다. 넋건지기 굿은 물에 빠진 한 맺힌 영혼을 건져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굿이라고 합니다. 그 굿은요, 흰색 보자기 천을 밑에 깔고 생쌀을 붓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생쌀에 이물질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보자기를 묶는데요. 그리고 끈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그 우물에 빠뜨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주술을 한 다음에 다시 건져 올리는데 환 맺힌 혼이 이제 들어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이물질이 나온다고 하네요. 예를 들자면 뭐 손톱이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요. 근데 실제로 그 무당이 그 보자기를 건져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어보니까 머리카락 한 뭉탱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그 무당은요, 건져 올린 생쌀과 머리카락을 어떠한 램프 안에다가 넣고요, 뚜껑을 닫아 그 우물에 수장시켰다고 합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을 하시고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.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요,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물에서 논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. 왜 놀 때도 많은데 우물에서 놀았냐고요? 사실 거기엔 물고기가 있었거든요.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물고기는 좀 큰 물고기 1마리,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. 그 3마리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. 그 우물 안에서.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. 그 램프요. 그 우물 안에 진짜 알라딘에서 나올 것 같은 램프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동색깔이라고 해야 되나? 금 색깔도 아니고 약간 좀 이끼에 쪄들은 그런 램프 색깔인데 그것도 저 깊이에 하나 있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물이 아이들이 빠져 죽었던 그 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냐고요?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저기에 뭐 공포 이야기나 무서운 경험담 같은 거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다니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겠죠.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무서운 이야기 아시는 거 없으세요?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그 우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놀았던 우물인 거죠.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거기서 놀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요. 명절 때나 이럴 때마다 항상 저는 그 우물에 갔습니다. 왜냐면 저희 친할머니 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요. 저는 옛날에 물고기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개구리, 메뚜기 이런 것들을 좀 잡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우연히 제 그 우물을 봤는데 물고기가 있으니까 전 한참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고요. 그리고 정말 소름 끼쳤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우물을 보고 있었는데 항상 지나가시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소, 거기 귀신 나오는 우물이야. 이러면서요. 집에 빨리 가라고요. 그럼 저는 그냥 사실 듣는 둥 마는 둥 뭐 안 들었어요, 사실은. 그냥 네, 집에 갈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허락 받고 왔어요.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고 계속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.
제가 그 아이들이 빠져 죽은 우물이라면 과연 그렇게 쳐다봤을까요? 그리고 하나 드는 의심이 아이들이 거기서 빠져 죽은 건 저처럼 물고기를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다가 잘못해서 빠진 건 아닐까요? 그리고 또 소름 끼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그 물고기를 봤거든요. 한 마리는 큰 물고기, 두 마리는 분명히 작은 물고기였습니다. 만약에 그 작은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의 새끼들이라면 매년 왔을 때마다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?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우물은 결국 폐쇄했다고 합니다. 흙을 쌓아서 그 물을 없애버린 거죠. 그리고 그 꼬마 각시가 이사가고 나서 마을에 들렸던 소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꼬마 각시가 이사를 가자마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꼬마 각시야? 그 아주머니가 키가 작고 조그만 아주머니였거든. 이게 마을 사람들이 꼬마각시라고 별명을 붙였어. 근데 키는 작고 뭐해도 애기는 많이 낳거든. 뭐 그냥 뭐 그렇게 애를 자주 낳았어. 8남매인가 낳았지.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 이사가고 우물은 어떻게 된 거야? 폐쇄시켰지. 폐쇄시킨 거야?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죽어서 폐쇄시킨 건지. 아, 마을에서 그 우한 생기고 그러니까 그 우물을 다 메웠지. 그럼 아빠는 그 미친 걸 여자가 이제 봤다고 했잖아. 저기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 집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돼지 사료 줬을 거야. 근데 소쿠리로 퍼다가 주니까 그 물이 막 다 흘리고 막 그러는 걸 내가 봤지. 그러면 정상이 아니었지. 그냥 뭐 애 있고. 비가 오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근데 애울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이 머리가 쭉 쓰지. 그 지나가다가? 그럼 날씨는 어두어두건데 사람은 없는데 거기 인가도 거기 좀 떨어져 있지. 거기서 애울 소리가 날 수가 없지. 근데 애울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는 게 있어야지. 그때는 이제 우물이 있었을 때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애가 죽고 나서 그런 거야? 근데 그렇지. 야, 그래서 이게 무슨 귀신이 우는 건지.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고양이가 그 애울음소리하고 비슷하게 울거든. 그치. 그런 현상이었어. 그 동네에 고양이가 많았어? 많지 않았어. 그때는 거의 없었어.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지.